조기 노령연금은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요.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줍니다. 국민연금 도대체 몇 살부터 받아야지 나한테 가장 유리하냐? 평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선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노후 준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는 무드셀라의 은퇴스쿨.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연금이라면 다들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 낼 땐 싫어하다가요.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현장에서 퇴직자분들 만나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도대체 몇 살부터 받아야지 나한테 가장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노령연금이라는 게 수급 개시 시기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면 앞으로 좀 당길 수도 있고요. 뒤로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몇 살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게 유리한지, 그러니까 당겨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늦춰받는 게 유리한지, 정해진 때 제때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 먼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언제인지 정해진 나이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1988년도인데 그때 당시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는 노령연금을 몇 살에 주기로 했냐 그러면 60세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 각종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이 수급 개시 시기를 현재는 65세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늦춰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61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3세부터 이제 노령연금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65년에서 68년에 태어나신 분은 64세부터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1969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수급 개시 연령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시 연령을 법적으로 정해주신 거고요.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개시 시기를 최장 5년 정도 당길 수도 있고요. 5년 정도 뒤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당겨받는 거를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뒤로 늦춰받는 거를 이제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당기고 5년 뒤로 늦추면 기준 연령 기준으로 보면 한 10년 범위 내에서 내가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나는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당겨받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요. 혹자는 늦춰받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고요. 아니 모르겠다, 제때 받자 그러시는 분도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조기 노령연금, 그러니까 당겨받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겨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은 해야 됩니다. 이 10년 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원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당겨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A값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요. 그럼 이 A값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 소득을 가지고 이걸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게 A값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86만 원, 2023년 기준으로 286만 1,091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보다 내 소득이 좀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내 소득은 어떻게 판결하냐? 이때 내 소득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였던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금액을 그 종사 월수 있잖아요. 뭐 1년 내내 일했으면 12달일 거고요. 만약에 9개월만 했으면 9개월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A값보다 작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근로소득, 이 소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필요 경비는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자 같으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주는 거고요. 자영업자나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제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이제 총소득, 이게 나의 이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 286만 원보다 적으면 뭐 할 수 있다?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당겨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 당겨받는 대신 불이익도 있어요. 일단 당겨받는 대신 연금을 좀 적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게 지급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크게 구성을 보면 기본적인 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본연금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액되냐?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되니까 최장 5년을 당겨서 받으면 한 30% 정도 연금액이 감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로 하면 되게 헷갈릴 텐데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인 홍길동 씨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분이 63세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을 100%다 수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겨가지고 62세에 받으시면 6% 감액되니까 94% 자기 기본연금액의 94%만 받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겨나가면 계속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5년 당기셔서 이분이 58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자기 기본연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연금액 같은 경우는 감액은 하지는 않거든요.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자신에 의해서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자랑 자녀들이 해당될 텐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23년 기준으로 한 28만 3천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녀는 한 18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혹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달 이만큼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매달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해 기준으로 연 기준으로 이 정도 나오니까 실제 연금을 받을 때는 저 금액에서 나누기 12 정도 한 금액이 이제 부양가족연금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내가 받는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 어떤 연금? 기본연금액이 감액된다. 그래서 최장 5년 정도 당겨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보다는 한 30% 정도가 줄어든 70% 정도의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오히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게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홍길동 씨의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58세 시점에서 5년 정도 당겨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해서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58세 시점에 본인의 기본연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월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1,8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기본연금액은 이제 보통 이제 소득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일정 금액씩 매년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정으로 이제 매년 3%씩 연금액이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하에서 홍길동 씨가 노령연금을 58세에 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63세에 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아닐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 씨가 이제 58세 이제 조기 노령연금 신청한다. 그러면 기본연금액이 5년 빨리 받는 거니까 30% 감액되니까 70%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기본연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됐는데 70%가 되면은 월 한 105만 원 정도? 연으로 계산하면 1,2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줄어든 상태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정상적으로 63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까 월 150만 원이었지만 매년 3%씩 연금이 증가해 나가게 되면 63세 시점에는 월 한 174만 원 정도
연으로 보면 한 2,088만 원 정도 연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63세는 이분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거니까 감액 없이 그냥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금통을 이제 두 개를 딱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금통을 준비해서 이제 58세부터 받은 연금을 왼쪽 저금통에다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면 58세부터 63세가 될 때까지는 이쪽에 왼쪽 저금통에만 돈이 계속 쌓여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63세가 되면 이제 오른쪽 저금통에는 63세부터 받는 연금, 63세 정상적으로 개시했을 때 받는 연금을 비교해 보면 양쪽에 쌓여 있는 연금액이 누적돼서 가면 처음에는 왼쪽 저금통 58세부터 수령한 쪽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른쪽 저금통 63세부터 수령한 거랑 역전되는 시점이 몇 살 정도 되느냐? 72세가 되면은 이제 63세부터 수령한 저금통에 쌓여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72세 이상은 살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기 연금,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손해가 되겠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당겨서 받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조기 노령연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해연금이라고 불러요. 당겨 받으면 총량 전체적으로 생애 통산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손해연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당겨 받으면 전체적으로는 양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금통에 넣지 않고 이걸 투자 상품에 운용해서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수익률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또 다시 해봤습니다. 저금통에 넣어놨을 때는 72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률이 1% 정도면 한 73세로 되고요. 만약에 수익률을 2% 정도 내면 그때도 한 73세 정도의 손익분기가 일어나요. 근데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은 한 76세 정도면 손익분기가 갑니다. 76세라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평균 수명 정도 내려면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내야 되냐라고 봤더니 지금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한 83.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평균 8% 이상은 수익을 내야지 조기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은 나와요. 물론 뭐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전체 사람의 평균이라는 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내가 조기 수령할 건지 말 건지 한번 이 시뮬레이션 결과랑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당겨받는 거 말고 원래 받는 나이보다 연금을 좀 늦춰 받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돼요. 보통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뒤로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연기를 할 때도 내가 받는 연금을 전부 다 연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만 금액을 나눠서 연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연기 비율은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절반만 연기하겠다, 60%만 연기하겠다, 70%만 연기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연기연금 신청하신 분 보면 대부분 다 전액을 연기하면 연기했지 일부만 연기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원래는 한 번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번 연기 신청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늦게 받으면 손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줍니다. 보통은 한 달에 0.6%씩 연금액을 늘려주니까 1년이면 7.2% 정도가 늘어나고요. 최장 5년간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5년간 연기를 하게 되면 36% 정도의 연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또 5년간 연기하는 기간 동안 이 연기에 따른 인상률 말고 또 뭐가 적용되냐 그러면 5년간 물가 상승에 따른 또 인상률이 또 적용돼서 36%보다는 좀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정말 유리한 거냐?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는 이제 당겨받을 때는 홍길동 씨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늦춰받는 거 연기연금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강감찬 씨를 한번 모셔와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3세인 강감찬 씨를 한번 예로 들어볼 텐데요. 강감찬 씨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연금을 개시하면 강감찬 씨는 150만 원 월, 그러니까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5년을 연기하면 68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5년간 연기에 따른 인상률 한 36% 인상되는 게 있고요. 5년간 또 물가 상승률 연 3%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인상률까지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68세부터 월 237만 원 정도, 연으로 보면 2,838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63세부터 월 150만 원을 수령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연기를 해서 68세에 237만 원으로 연금을 시작하는 것들이 더 유리한지,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정상 개시하는 거랑 5년 연기 수령하는 것들을 이제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3세부터 67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쪽에 저금통에만 돈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68세부터 연기한 쪽 계좌에도 이제 돈이 쌓여가기 싫텐데, 그러면 이 연기한 쪽하고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아지느냐, 이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쪽이 나이가 언제가 되냐면 78세 무렵이 되면은 연기한 쪽에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이 손익분기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연금을 한 5% 정도로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손익분기점이 몇 살 정도에 나오냐 그러면 한 85세 전후에 나옵니다. 그럼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아까 83, 4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85세면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기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신데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요. 노령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5년간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 이상,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286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감액 비율은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가장 많이 감액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감액하냐? 원래 정상적인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감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절반이 감액되면 75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5년씩 감액이 되면 그 금액이 한 4,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내가 덜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어차피 감액될 거면 그거 감액되는 것보다는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아예 뒤로 미루면 어떨까? 아까 5년간 감액된다고 했으니까 연기를 신청해서 5년 뒤로 미뤄버리면 감액되는 기간들은 다 건너뛰어 버릴 수 있잖아요. 강감찬 씨 같으면 63세에서 65세까지는 건너뛰고 68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감액은 안 되고 연기에 따른 수익은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세의 강감찬 씨로 다시 돌아가서 63세부터 68세까지 연금을 절반만 수령하시는 분,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절반만 수령하고 연금을 개시하는 거랑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인상되는 경우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한 5% 정도로 놓고 비교해서 언제 역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한 75세 무렵에 역전이 일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럼 75세면 연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75세만 지나면 연기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누적연금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감액된다라고 하면 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기 신청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연기를 몇 년간 연기를 할까? 소득이 많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연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해서 내 소득 상태를 고려한 상황에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신의 건강 상태랑 기대 수명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보면 생명표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때 뭘 같이 발표하냐 그러면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더 도달할 수 있냐. 예를 들어 60세인 분이 75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 같은 것들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생명표를 보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한 81.9% 정도 돼요. 그럼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80세 생존 확률은 한 68.3% 정도 되고요. 85세 생존 확률은 한 절반 정도 되네요. 47.8%. 90세 생존 확률 같은 경우는 한 25.2% 정도 된다. 그러면 연기를 했을 때 이득을 볼 확률이 조금 있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도 보면 60세 여성 같은 경우가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한 92.6% 훨씬 높네요. 보니까 남자보다. 80세 생존 확률은 84.9%, 뭐 85세 5세 생존 확률은 뭐 69.9%, 90세 생존 확률이 46.7%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들은 연기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볼 확률들이 확률상으로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와 관련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기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걸 당겨받았을 때 조기 노령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손익분기는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뒤로 연기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급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수급 개시 시기를 정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주제, 그러니까 노후 준비와 관련된 재무적인 다양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노후 준비, 은퇴스쿨 다음에 또 만나요.